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저 어제 STX 영상 찍으면서 STX가 9월 13일에 이제 재상장 거래정지 풀리면은 신설 법인이 있죠. 그린로지스가 올라가고 STX는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이제 굉장히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도대체 왜 빠진다고 하냐? 니켈이랑 2차전지 하고, 그리고 얘네가 메인이고 그린로저스는 그냥 쩌리 회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무슨 생각이냐면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시장을 봐야지, 시장에서 원하는 걸 봐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보시면 안 된다. 당연한 겁니다. 2차전지 니켈 사업하는 거 다 알잖아요. 공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예요, 여러분. 누구나 알고 있는 정보라고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정보예요. 근데 이 정보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돈을 투자하겠다? 저는 뭐 돈을 투자하겠다기보다는 이거 하나 믿고 버텨보겠다? 그럼 이거 올라간 건 왜 올라갔어요? 여기 만원대에서 4만원까지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죠?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니켈 광산이랑 2차전지 기대감이라 하실 건가요? 2차전지 기대감, STX가 요거 따로 하니까 이 기대감, 그럼 이거 기대감 반영된 거 아닌가요? 이 상승 4배 상승 반영된 거 아닌가요? 반영 안 됐나요? 반영된 거 같은데요. 그죠? 반영된 거 같은데요. 선반영된 거 같은데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니까 90% 이상의 분들이 재상장 되면은 무조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내려간다는 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주식시장에서는 재료 소멸이라는 무서운 이슈가 항상 존재를 합니다. 이 재료 소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대감 하나로 오른 주식이요. 자, 기대감으로 오른 주식은요, 이 기대감이 달성되는 시점이 어떻게 된다?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해요.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이 기대감이 달성되는 순간 주가가 급락을 한다. 이게 주식시장이 변하지 않는, 30년간 변하지 않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이걸 여러분들이 왜 모르냐면요, 저는 시장을 많이 봐온 사람으로서 이런 패턴들을 많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런 종목이 있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겠죠. 그 다음 물리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쓰레기 종목 손절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끝나잖아. 그 다음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 종목을 봤어요. 기대감으로 올라가서 박살난 주식을 굉장히 많이 봤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바이오, 임상, 삼상 관련해서 알테오젠, 그죠? 알테오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 수출 성공했어요. 엄청난 계약 조건과 로열티를 받았다. 알테오젠 기술 수출해서 어떻게 됐어요? 글로벌 제약사들랑 계약을 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어떻게 됐다? 급락 나왔다. 올라갔다가 12만원부터 최저점 어디죠? 4만원. 몇 프로 빠졌습니까? 마이너스 66%가 빠졌다. 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최근만 올라가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피롭텍스 얘네 왜 올랐죠? 이거 오른 이유가 뭐죠? 필에너지 상장 기대감으로 올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STX는 다를 거라고요? 자, 여러분, 통계가 증명합니다. STX 분명 다를 수 있어요. 그래요. 물론 다를 수 있죠. 항상 100% 똑같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확률 게임이니까요. 근데 10개 중에 9개가 빠지고 1개가 오른다고 하면요, 이 1개가 무조건 STX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데, 주식은 어쨌거나 확률 게임입니다. 상승 아니면 하락, 확률 게임. 근데 내려간 종목이 10개 중에 9개가 내려가고 한 종목이 올라갔는데, 이 90%의 확률을 그냥 무시하고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재료 소멸에 대해서
절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왜? 재료 소멸은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또 뭐 있습니까? 신라젠 있죠. 신라젠 거래 재개됐을 때 어땠어요? 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신라젠의 대주주 M2N을 체크해 볼까요? M2N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 어떻게 됐죠? 보세요. 단기적으로 어디입니까? 5,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 2배가 올랐습니다. 거래가 재개된다는 기대감으로. 거래 재개되고 나면 어떻게 됐죠? 급락 나왔습니다. 이게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재료 소멸에 대해서? 그럼 쌍용차 그룹은 어떨까요? KG ETS가 쌍용차의 대주주로 가면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됐죠? 바닥권 9,000원에서 3만원까지 3.5배가 올랐습니다. 상장되는 날 어떻게 됐죠? 상장되는 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재료 소멸이라는 거 반드시 존재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코오롱 티슈진 보실게요. 코오롱 티슈진 어떻게 했어요? 상장하고 상한가가 하고 강력하게 올라갔죠. 그죠? 근데 코오롱 코오롱 생명과학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어떻게 됐어요? 단기적으로 쭉 올라가다 어떻게 됐다? 기대감 소멸, 재료 소멸 끝.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다. 현실을 조금 받아들이시고요. 그래요. 무조건 내려가는 건 없겠죠. 근데 조금 생각이라는 걸 해보자고요. 인적 분할이랑 어떻게 거래 정지했던 회사가 다시 재상장, 다시 거래가 정지가 풀리는 거랑 어떻게 똑같은 차이가 있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큰 틀로 보면요, 재료가 있어서 주가가 오르고 그 재료 때문에 주가가 올랐을 때 재료가 소멸되면 주가가 빠진다는 이 논리예요. 논리가 결국에 재료 소멸이라는 논리라는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인적 분할 포문을 연 게 어디죠? 완전 급등 포문을 연 건 동국홀딩스입니다. 동국홀딩스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얘가 분할 존속회사거든요. STX도 존속회사입니다. STX도 존속회사고 얘도 존속회사예요. 근데 제가 STX는 빠질 거라고 한 이유가, 단기적으로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주가가 올라갔죠. 그죠? 인적 분할하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이 상승이 나온 이유, 근본적인 이유, 첫 번째로 일단 선반영이 없었어요. 선반영이 없었다. 그 두 번째 이유, 비율이 100입니다. 동국 CM이랑 동국 제강, 그리고 이렇게 동국 홀딩스로 이렇게 나눈인데, 얘가 비율이 0.16이고요. 얘네 둘이 합쳐서 0.84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84%를 CM과 동국 제강이 가져가고 시가총액의 16%만 동국 홀딩스가 가져갔다. 이 기본적인 뜻은 뭡니까? 얘가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가볍기 때문에 올라갔다. 분할 배정 비율이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CM과 그리고 누구죠? 동국 제강은 상승하고 바로 빠졌잖아요. 그죠? 그 또 CR홀딩스를 보면은 얘네가 조선네와 홀딩스잖아요. 그죠? 이때 인적 분할을 한다 그러고 인적 분할 기대감으로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인적 분할 기대감으로. 인적 분할 되는 순간 어떻게 됐죠? 주가 급락 나왔습니다. 반대로 인적 분할 완료해서 재상장 됐던 조선네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네와는 반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할 배정 비율에 따라서 요렇게 좀 차이가 난다는 거. 분할 배정 비율이 낮고 신설 상장 법인일수록 재상장, 그러니까 인적 분할 후 재상장이죠. 그런 회사일수록 뭐가 좋냐면요, 위에 매물대가 좀 없습니다. 차트상도 보면 알겠지만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STX 분할 비율이 어떻게 되죠? STX가 80%, 그린로지스가 20%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봤을 때 20% 쪽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니켈 2차전지 이거 떼어내면은 요거 모멘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이거 올라간 이유가 왜 올라갔냐고요.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이거 올라간 이유 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2차 전지, 니켈, 좋다 이겁니다. 좋다 이거예요. 좋다. 근데 4배 올라갔잖아요. 4배. 이 정도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여기서 더 욕심을 내실 건가요? 더 욕심을 내실 건가요? 4배 올라갔잖아요. 기대감으로. 4배 올라갔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기업 가치가 변한 게 있어요? 실적이 4배가 올랐어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기대감으로 4배 올랐잖아요. 그럼 된 거잖아요. 어떤 욕심을 더 내시려고요? 어떤 욕심을 더 내시려고요? 자, 위에 번호로 그냥 STX라고 문의 주세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영상 듣고도 그냥 욕하실 분들은 욕을 하세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많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욕을 했다. 어떤 욕? 필옵틱스 제로 소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욕먹었잖아요. 욕먹었잖아요. 재무소멸 당한다고 했는데 피레너즈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피레너즈 상장하면은 기업 가치를 다 받는데 왜 빠지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예를 들어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필옵틱스 관련해서 얘기했죠. 7월 5일에 조심해라. 상장 이틀 전 3일 전부터 조심해라. 주식시장의 재료 소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기대감의 결말을 통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료 소멸 말했죠. 경험의 차이다. 1,500원 중요하다. 못 지키셨죠. 못 지켰죠 결국에. 이게 결국에 저는 왜 고집을 부리시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래요. 좋아요. 팔든 말든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요. 욕은 하면 안 돼요. 뭐 욕을 하셔도 저는 타격이 없습니다. 욕하실 분은 욕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래요.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얘는 올라가고 난 빠진다. 그러면은 스스로 이런 의견을 듣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 말도 좋고 이 사람 말도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고 제가 얘기했다고 제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 그리고 저 사람의 말 그리고 제 말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만 끄집어내서 그거를 새로운 토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누구 말 듣고 이 사람은 올라간다는데 너네 빠진다 하냐? 넌 빠진다는데 저 사람은 올라간다 하냐? 여러분 주식이 그러니까 위아래 상방 하방 손실 보는 사람 수익 보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의견이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 통일된 의견이 있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모두가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계속 사지. 결국에 빠질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매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자기 주관을 가지고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셔라.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현명한 투자자입니다. 현명한 투자자. 이 사람 말이 무조건 맞아. 이 사람 말이 무조건 맞아. 이 사람 말은 틀렸어. 그게 아니에요. 현명한 투자하시란 말이에요. 제발. 그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STX가 일단 단기적으로 물론 상승할 수 있어요. 제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이러한 점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내 주식 빠진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도 없다. 제가 이거 영상 찍어서 빠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빠져요. 그냥 사람들의 심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정답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린 노지스가 올라갈 거다. 근데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 STX가 도대체 얼마에 가지고 계신지 수익률과 아니면 손실인지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15,000원, 2만원, 25,000원, 3만원, 35,000원 이렇게 평단별로 수익률이 뭐 따지면은 100% 뭐 7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놔서 1시간이면 정리해요. 정리해놔서 만들어놨다. 여기에 여러분이 손실인 분들 아니면 수익인 분들 단기적으로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 수익인 분들 예를 들면 50%다 70%다 아니면 뭐 100%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서 퍼센트별로 좀 정리해놨습니다. 50%대는 50% 수익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 100% 수익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놨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 수익률이신 분들의 기준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100%면은 결국에
원금의 2배란 말입니다. 원금의 2배예요. 그죠? 원금의 2배다. 그러니까 100만원 넣었으면 100만원 이득 본 상태죠. 그죠? 그럼 저라면은 깔끔하게 100만원 매도하겠습니다. 100만원 매도하겠어요. 왜? 이거 수익 챙기는 거예요. 수익 챙기고 원금만 놔두는 겁니다. 원금만. 수익은 챙기고. 그리고 100만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린로지스에 분할 매수 들어가겠죠. 바로.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들을 좀 짜놨으니까 STX 그린로지스 대응 전략 자료 무조건적으로 좀 받아 가시면은 좋을 것 같고, 보시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머리를 한 대 탁 맞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래 이 새끼 병신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대응 전략자로 받아 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010-9201나 6329 이쪽으로 STX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STX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고요. 종목 대응, 기술적인 분석 이미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재료 소멸 나올 가능성 크고요. 이 재료 소멸에 대해서 손실인 분들과 수익인 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퍼센트별로 좀 나눠놨고, 기초 교육 이렇게 시장에서 이게 뭐 니켈이랑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기초 교육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할 필요 없다. 이거는 생략할게요. 생략했고요. 그거 넣어놨습니다. 매도 전략. 매도하고 나서 뭐 해야 되는지. 새로운 인적 분할 관련된 주식을 찾아야겠죠. 새로운 인적 분할 관련된 주식을 찾아야 된다. 왜? 시장의 테마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장의 테마가 인적 분할로 가고 있어요. 인적 분할 한다 그러면 주가 다 오르죠. 그죠? 이게 현재 시장의 테마입니다. 작년 시장의 테마 뭐였죠? 무상증자였죠. 무상증자 한다 그러면 다 아시죠? 주가 급등했던 거. 그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무상증자에서 인적 분할로 바뀐 것 뿐이에요. 분명히 이러한 테마를 형성해서 주가를 컨트롤하는 누군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흐름을 조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인적 분할 테마는 어떻게 되는 거다? 다 시장에서 계획적으로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유행입니다. 유행. 회사의 유행. 회사도 유행을 아는 거예요. 요즘에 회사 주가 부양을 하려면은 인적 분할을 좀 하면은 부양이 된다는데, 인적 분할 하자. 야, 무상 증자하면은 시장에서 조금 주가가 오른다는데 무상 증자하자. 이런 식으로 회사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적 분할이 굉장히 유행이라서 인적 분할 할 만한 회사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세 가지의 종목을 조금 준비해 놨습니다. 어떤 종목이다? 2차 전지를 하는데 플러스 뭐 폐배터리를 한다거나, 폐배터리 2차 전지와 뭐 OLED나 반도체 사업을 한다거나, 그럼 두 개의 사업이 떼어질만 하잖아요. 그죠? 떼어질만 하잖아요. 이러한 기업들 3개, 실적이 잘 나는 3가지 기업을 조금 넣어놨으니까 요거라도 무조건 받아보셔서 XTX를 뭐 매도하시든 손절하시든 그런 여러분 자유인데요. 이 종목, 이 세 종목은 조금 받아가셔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도 잘 나오고 하는 일 자체가 다른 일들이 같은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적 분할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응자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번호 9201나 6329로 깔끔하게 STX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